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써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적 장애인이셨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원래 정상이셨는데 아버지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게 되었어요. 그 여파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지만 엄마는 후유증으로 지적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엄마는 초등학생 수준의 정신 연령이 되셨는데 아버지 없이 저 혼자 엄마를 보살펴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웠죠. 그래서 또래보다 일찍 처리된 것 같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대소변을 못 가리시기도 했고 밥도 혼자 못 드실 정도로 손이 많이 갔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집안일도 하고 엄마도 보살피니 딸을 키우는 심정으로 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저 혼자 집에서 엄마를 보살피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남몰래 엉엉 운 적이 많습니다. 혼자서 매일 밤마다 울면서 자는 게 일상이 되었고 자기 전에 제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며 잤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를 보살피며 살았고 엄마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 대학교도 당연히 다닐 수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이라도 돈을 버는 것이 더욱 급했고 제가 출근했을 동안 엄마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 복지센터로 가서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평생 엄마의 보호자로 살다 보니까 놀러를 다니거나 사람을 만날 여유가 없었고 제 인생은 엄마를 보살피다가 끝날 것만 같았어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일만 하다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인생에도 하나의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좋은 직업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저 같은 여자는 눈에도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먼저 저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다니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다녔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봉사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엄마를 맡기고 데리러 갈 때마다 항상 두 번씩 봤는데 볼 때마다 저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 좋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까지 하다니 너무 완벽하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퇴근을 하고 엄마를 데리러 가기 위해 복지센터로 향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며 연락해도 되냐고 했고 저는 싫지 않았기에 그러라고 했죠. 그날 밤 그 사람이 연락이 왔고 저희는 그때부터 사랑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20대 여성이었는데 남자친구는 능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바람둥이일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 사람은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연애만 무려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이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하며 당장 결혼하자고 했고 저의 가정 환경을 알고도
결혼하자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았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평생 엄마를 보살피고 살아야 해서 결혼해도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식적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남자친구네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를 보시고 반응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위아래로 제 몸을 훑으면서 처음부터 반말을 하셨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예의 있게 저를 대우해 주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들, 잠깐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라며 방으로 남자친구를 불렀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한 것이지만 식탁까지 말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아들, 너 어떻게 저런 여자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해? 너 정도면 더 예쁘고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뭐 결혼? 저 여자 엄마 장애인이라며. 너 평생 수발 들면서 살려고? 난 절대 반대야. 결혼하면 아기는 어떡하려고? 쟤네 엄마처럼 장애인에 나오면 어쩔 건데? 하며 아주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대놓고 들은 적이 없는데 가슴에 비수가 콕콕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단둘이 앉아있던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나중에 다시 정식적인 자리 만들 테니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남자친구 집을 나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래,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이야. 너무 욕심이다. 나는 평생 엄마 수발이나 들면서 살아야 해. 아기는 나 혼자 키워야지. 하며 갔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연락은 바로 남자친구 아버지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얼른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문자를 읽고 정말 좋은 분이신 것을 깨달았고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제가 좋은 사람이고 며느리감으로 옳다는 것을 보여주면 마음을 돌리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고 나갔지만 제가 그럴수록 눈치가 없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는 등 막말의 수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막무가내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남자친구 아버지는 얼른 혼인신고라도 하라고 했죠. 어머니의 반대가 무지막지하게 심했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기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안정기가 되면 올리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결혼에 성공한 저를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셨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저희 엄마를 보살펴야 해서 불려다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점점 만삭이 되어가니까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고 엄마를 보살피는 것 또한 점차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저희 남편이 굳이 저와 엄마가 살던 집으로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며 엄마도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제가 살던 집으로 짐을 옮겨 3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자주 하니까 엄마를 보살피는 법을 잘 알았고 남편이 그러니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태교에 더 집중했고 출산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에게 악담을 하시면서 장애인 아기 낳으면 보육원에 보내라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게 된 것이니 전 당연하겠지만 정상인 아기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고 끝까지 막말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시어머니 말에 단련이 되어서 그런 말은 무시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기도 생겼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그때였어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기를 낳고 급한 일이 있으면 시댁에 맡기고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할 일이 끝나고 아기를 데리러 시댁에 가니 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내용인 즉슨 저희 집안과 시댁의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낄낄거리며 나누는 대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계속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항상 저만 바라보고 다정하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심하게 빨리 뛰었고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니까 손이 떨렸죠.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고 다른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시댁에 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에게 엄청 다정하게 대하더라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나랑 결혼을 하니 마니 뒷담화를 했으면서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한테 그럴 수 있는 건지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고 힘들 텐데 쉬라며 아기랑 엄마는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남편이 아이와 엄마를 보고 있는 동안 저는 도대체 남편과 만나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몰래 휴대폰을 뒤졌어요. 카톡과 문자 그리고 전화 기록까지 다 뒤졌는데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철저하게 숨기고 연애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여자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싫어졌어요. 제가 인생에 낙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가뭄의 단비같이 나타나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인데 저를 만나기 전부터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접근한 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세상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런 사람에게 저희 엄마를 맡겨도 되는 건가요? 몰래 화장실에서 울면서 이혼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성격상 평생 저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살 수 있을 뿐더러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도 아빠 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그 감정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믿고 따랐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시아버지도 뵙지 못하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우선 시아버지에게 제가 들었던 사실을 전해드리기로 했어요. 나중에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뒤통수 맞는 것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를 뵈러 가는 내내 혹시나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생각하면서 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시댁에 가서 대화 내용을 엿듣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저 악마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을 거잖아요. 인생이 이제 피는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밑바닥을 치네요. 아무튼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 후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을 거고 누구보다 자기 편인 줄 아셨을 텐데 제가 한 10분 동안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들었던 모든 내용을 다 전해드렸고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아들을 얼마나 믿으셨겠어요. 말을 끝마치고 시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정말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한 5분 정도 생각하시다가 저에게 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 반전의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 할 만도 한데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구나. 그런데 나도 너한테 하나 알려줄 것이 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랑 내가 그 여자 실체를 알고 짜고 치는 거란다. 아들은 나와 함께 그 여자를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 걱정 말거라. 혼자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이제 와서 말해서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벙쪘어요.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정말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안도의 눈물을 펑펑 흘렸고 시아버지는 저를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이 너를 너무 좋아해. 지 엄마 돌아가고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를 만나고 웃음꽃이 활짝 폈어. 고맙다, 아가. 순간 제가 남편 휴대폰을 뒤지고 이중적인 모습이라며 무서워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생각한 게 한편으로 웃기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이미 시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걸 안다고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그동안 못되게 본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남편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등에는 아기를 업고 있었고 손은 엄마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하마터면 큰일 저지를 뻔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 입 꾹 닫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딱 하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기침을 하시고 살이 쫙 빠져서 안색도 너무 좋지 않으셨거든요. 혼자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 만큼 많이 야위셨는데 그동안 아이도 좀 크고 그래서 저는 시댁에 자주 가서 시아버지를 보살폈어요. 시아버지가 아프니까 시어머니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셨는데 아예 시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눈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잘 아시는지 방을 치우고 있던 저를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아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너 가져라 하며 통장과 인감도장을 주시더라고요. 통장을 열어보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금액의 액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을 한 푼도 쓰시지 않고 통장에 다 모아두었대요. 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그 통장을 받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한테로 가니까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꼴은 절대 볼 수 없었기에 우선 받았습니다. 그러곤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장례식장도 오시지 않으셨고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에 가보니 시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통장을 찾은 거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들로 남편이 고소를 했는데 죄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생애 처음 보는 거대한 범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결국 징역을 사셔야 했죠. 저희 집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시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 일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큰 액수이기도 하고 이 돈을 악착같이 모았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명의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우선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워낙 원하셨던 기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고 TV 광고에서 가끔씩 나오는 봉사단체를 보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으면 봉사하는 건데 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재산을 시아버지 명의로 기부하였는데 너무 큰 돈이 한 번에 기부가 되니 기사도 났습니다. 그리고 본받기 위해 봉사활동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평생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봉사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네요. 제 인생은 희망 없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남편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같네요. 아빠 없이 살았던 제가 시아버지를 만나고 친아빠가 생긴 기분이 들었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도 생겼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히 살면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말 반전의 반전인 일을 겪은 것 같아요.